손흥민 선수가 오늘 새벽에 선발 출전해서 80분 가량을 소화했습니다. 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고 팀도 무기력하게 패배를 했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나와서 사실 좀 경기력 자체는 좋지 못했죠. 네. 네.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일단 수비 실책이 나왔고 그로 인해서 토트넘이 1실점을 얻어맞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끝으로 갈수록 물론 이제 저는 후반전에는 조금 나아졌다고 생각하긴 해요. 전반전에 비교했을 때는. 근데 그럼에도 결국에는 공격 포인트를 단 하나도 기록하지 못한 채로 네. 손흥민 선수도 경기를 마무리했고 79분에 이제 로셀소가 교체가 됐죠. 만약에 1실점을 좀 예기치 못하게 실책으로 했잖아요. 아니 진짜 이게 크다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분위기가 상대 쪽으로 확 갈 수밖에 없었고 상대로 로테이션을 돌렸기 때문에 분명 토트넘의 전방 3톱 주전 자원인 모우라, 손흥민, 케인이 공략할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한 골을 첼시에서 딱 기록하고 나니까 사울 좋았죠. 그리고 사르도 나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의 공격진들은 더더욱 후방의 지원도 받지 못하면서 좀 고립되고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긴 했었어요. 진짜 딱 그 말이 맞는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공격진들이 할 게 없고 야, 너 엄마가 공부 다 했어? 숙제 다 했어? 다 해가지고 할 게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건 할 게 없는 거야. 그렇지. 그건 하고 싶은데 할 게 없는 거야. 그거랑 다른 문제죠. 네. 그거랑 다른 문제고 비유가 존나 갑자기 괴에 훅 들어오네요. 갑자기 내 옛날 학창 시절이 생각이 나서. 네, 어쨌든 손흥민 선수 그랬고 댄켈 패트릭은 손흥민 선수를 두고 경기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했고 보기 드물게 자신 없는 플레이가 나왔다. 평점 4점. 엘러시오 골드는 손흥민의 날이 아니었다. 숨을 헐떡이며 경기장을 누볐지만 게임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평점 4점을 부여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못하는 경기가 최근 들어서는 찾기가 더 힘들어졌죠. 왜냐면은 공격 포인트를 직접적으로 기록하지 못하더라도 관여되는 플레이, 페널티킥을 얻어내거나 소튼전이 그랬고 그런 장면들이 있었죠. 네, 저희가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건 콘트넘, 그러니까 콘테 감독의 토트넘 하에서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이나 활동 반경이 주로 이제 어느 지역에서 가져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좀 볼 겁니다. 그래서 표본을 다 준비하진 못했고 최근 손흥민 선수가 나왔었던 6경기. 근데 선발 출전이 아니고 좀 출전 시간이 짧은 경기를 뺐어요. 그래요. 그 경기는 히트맵 자체가 너무 적고 표본이 없기 때문에 그건 뺐고 나머지 경기들만 저희가 6경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오늘 새벽에 있었던 카라바오컵 첼시전. 하프라인 지금 휘트맵 보시면 하프라인 부근에서의 손흥민 선수의 그 활동 반경이 굉장히 많이 찍혀 있죠. 좌우에 좀 넓긴 해요. 네, 하프라인 기점으로. 그리고 우측 하프 스페이스보다는 조금 뒷 지역이에요. 하프라인 약간 앞 지역에 이제 퍼져 있고. 저거는 전진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저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많이 내려와서 중앙 지역으로 들어와 주면서 볼을 본인이 받고 다시 주고 아니면은 전진 패스에 관한 부분을 손흥민 선수가 담당을 했다라고 풀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중앙으로 오는 빈도수가 제법 많았죠. 네. 측면에 완전 계속해서 고립되고 머물렀었던 시간보다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볼 거는 리그 와포드전입니다. 와포드전 같은 경우도 박스 안에서의 이 히트맵 그리고 코너킥을 손흥민 선수가 계속 찼기 때문에 저 코너라인 부근에서의 이 히트맵이 진하게 표시가 돼 있지만 이 박스 바로 바깥 중앙 지역에서의 볼 순환에 손흥민 선수가 많은 도움을 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와포드존은 워낙 상대가 내려앉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상대 진영에서 볼터치 자체가 굉장히 많았었고 손흥민 선수가 좌우 하프 스페이스 쪽을 공략하다가 후반전 막판에는 아예 측면 쪽으로 가면서 결국 프리킥을 얻어냈고. 그렇죠. 그리고 중앙 지역으로도 상당히 많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음은 리그 사우스햄튼전입니다. 사우스햄튼전 같은 경우는 박스 안쪽에서의 움직임도 상당히 많았었고 그리고 이게 이 좌측면 하프 스페이스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공격 방향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잖아요. 좌측면 하프 스페이스 부분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상당히 많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조금 더 측면에 치중해 있는 이 활동 반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 정도 히트맵이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중앙 지역으로 너무 많이 내려오는 것보다는 손흥민은 측면, 지금도 보면 좌우측 하프 스페이스에 손흥민 선수의 이 발이 많이 묻어있고 사이드라인 쪽을 특히나 우측에서는 많이 공략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박스 가까운 지역에서 손흥민 선수가 활동을 하는 이 시간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저는 경기력도 올라가고 경기 관여도도 훨씬 더 증폭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간혹 다른 스포츠 용어를 가져와서 이제 축구에 빗대어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농구 용어 중에서 트리플 스트렛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 자세에서 드리블 혹은 패스, 슛 선택지가 3개가 나올 때예요. 손흥민 선수는 드리블 되죠. 패스 되죠.
슛 다 되죠. 이런 선수거든요. 이런 선수들이 잘 활약하려면은 아까 덕현이가 말한 것처럼 박스 중앙 쪽보다는 어느 정도 측면 쪽, 하프 스페이스 그리고 완전 측면 쪽으로 가서 볼을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긴 해요. 그러니까 사이드 쪽이 조금 더 빠져 있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고. 수비가 마크하는 데 있어서 경우의 수가 많아진다는 뜻이죠. 아, 그렇죠. 그렇죠. 중앙 지역에 있는 것보다. 그렇죠. 왜냐면 그리고 요새는 대부분의 팀들이 측면을 물론 이제 모든 팀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측면 공간을 어느 정도 열어주더라도 중앙 밀집형, 그러니까 중앙의 수비 블록을 두텁게 형성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중앙에서 뭔가 패스적인 그런 걸 통해서 풀어가기는 좀 애매한 상황들이 많아요. 더군다나 토트넘이 지금 뭐 이선 자원들이 엄청나게 막 좋은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좀 저는 소튼전 같이 이렇게 박스 부근에 붙어 있는 게 상당히 좋다고 보고, 그 다음은 리그 크리스탈 팰리스전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전도 보면은 좌측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 일단 굉장히 많은 이 히트맵이 분포가 돼 있죠. 예. 그리고 중앙 지역에도 좀 움직임이 많은데 저는 이건 역시도 조금 이상적인 움직임이라고 봐요. 왜냐면 하프 스페이스 지역 이것도 굳이 따지자면 3분할을 했을 때 조금 더 측면 지향적인 움직임을 가져갔고 측면에서 중앙 쪽으로 파고 들어오는 움직임이 많았다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꽤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리버풀전 같은 경우는 수비 지정에서의 히트맵이 상당히 진하게 찍혀있죠. 맞네요. 근데 이거는 뭐 경기 내용상 토트넘이 수비하는 상황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거 제외하면 하프라인 바로 위쪽, 하프 스페이스 아니고 하프라인 바로 위쪽에서 움직임을 가져갔었던 손흥민입니다. 뭐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리버풀전에서는 한 골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경기는 꽤나 잘 치른 경기였지만 전체적인 히트맵 자체는 조금 더 수비적으로 치중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게 리그 노리치 시티전인데 노리치 시티전 역시도 저는 괜찮은 히트맵이라고 봐요. 일단 수비 가담이 상당히 많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측면 쪽에 치중을 했고 그리고 이 페널티 박스 바로 앞쪽,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기준으로 했을 때 좌측 하프 스페이스죠. 정확하네요. 그 위치네요, 진짜. 저 위치, 그리고 조금 더 진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조금 덜 하긴 하지만 진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박스 바로 앞쪽 중앙 지역입니다. 맞아요. 예. 저런 지역에서 손흥민 선수가 활동 반경을 꾸준히 가져가줘야 저는 득점도 지속적으로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리해봤을 때 이 6경기 중에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 노리치 시티전, 크리스탈 팰리스전 그리고 사우스햄튼전까지예요. 남은 경기들은 좀 너무 중앙 쪽으로 치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중앙 지역에 손흥민을 두고 손흥민을 기점으로 패스를 좌우로 전환시킨 뒤에 뭐 리턴 받고 손흥민이 들어가고, 저는 이런 거 좀 그렇게 좋은 움직임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손흥민 선수가 좋은 움직임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손흥민 선수가 공격 가담하면서 이 손흥민 선수가 활동할 수 있는 이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윙백의 퀄리티가 솔직히 말해서 너무 별로입니다. 지금 토트넘이. 그러니까 저는 손흥민 선수의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습니다만은 하프 스페이스 혹은 터치라인 쪽에서 공을 잡고 드리블할 수 있는 도약거리가 늘어난 이후에 거기에서 무조건 스텝오버를 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슈팅을 때리든 크로스를 하든 그런 것들을 잘 좀 손흥민 선수가 잘하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약간 중앙보다는 그쪽에서 가는 게 좀 더 낫다고는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이제 팀 구성, 공격진들의 최근의 컨디션을 고려했을 때 그거 말고 이 친구가 다른 것들도 잘하면은 감독 입장에서는 또 다른 거도 쓰다 보니까 아쉬운 플레이들도 분명 느껴지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토트넘의 상황을 또 보잖아요. 근데 호이비엘 스킵이 지금 중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고정픽이잖아요. 미드필더 조합을 짬에 있어서 뭐 윙크스가 가끔 나오긴 합니다만. 근데 이 두 선수가 패스를 통해서 뭔가 전진할 수 있는 유형의 플레이어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이 중앙으로 내려오면 할 게 더 많아져요.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이 선에 괜찮은 자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토트넘이 3, 4, 뭐 1, 2나 아니 뭐 2, 1 같이 이렇게 뭐 배치를 해가지고 공격형 미드필더를 활용을 해서 이선 자원들이 뭔가 패스적인 부분에서 영향력을 준다면 보다 손흥민이 공격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겠지만, 지금 손흥민이 내려와서 뭐 풀어주고 볼 순환해주고 이럴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선 중미, 알리, 은돔, 뭐 로셀소, 이 선수들이 위에 언급했었던 손흥민이 중앙적으로 내려와서 하고 있는 이 역할을 잘 해줘야 조금 더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 집중하고 좌우 하프 스페이스 공략하고 측면에서 중앙지향적인 동선 가져가면서 슈팅 때리고 이런 장면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많은 감독들도 이야기를 했고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는 팬들도 그 얘기합니다. 손흥민 골 잘 넣고 빠르니까 아니 수비 가담보다는 공격에 최대한 치중시키면 안 되나? 근데 이게 팀 상황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손흥민 개인의 폼이 뭔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팀 상황상 손흥민이 해줘야 되는 역할이 많고 콘테 감독이 손흥민에게 부여한 롤이 좀 많아졌는데,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게 그러니까 좀 애매한 게 할 게 없거든요. 근데 또 할 게 많아.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손흥민 선수가 공격 지역에서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도 윙백 퀄리티가 너무 안 좋다 보니 공간이 나는 상황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때도 막상 보면 할 게 없는데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볼 순환 해줘야 되죠. 윙백한테 찢어줘야 되죠. 그리고 이 삼선하고 링커 역할도 어느 정도 중앙 지역에서 해줘야 되죠. 이러다 보니까 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할 게 많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날 경기에서는 좀 평소와는 다르게 약간 실망스러운 경기력이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입니다. 이선 중미들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네. 잘해줘야 되는 선수들이 많아요.